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김사량의 단편소설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가 김사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사량의 본명은 김시창이며 평양 출생입니다. 1931년 평양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 중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일본군 배속장교 배척운동을 벌이다가 퇴교당하였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사가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동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36년 동인지 제방을 발간했으며 여기서 일본어로 쓴 그의 첫 작품인 토성랑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가담했고 사상 불온으로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에는 조광지의 장편소설 낙조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에 제일조선인과 조일 혼혈인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단편소설 빗속에서가 일본의 아쿠타가와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해에 첫 일본어 소설집 빗속에서가 도쿄에서 발간되었고, 1942년 두 번째 일본어 소설집 고양이 교토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는 1941년 2월 문장지에 발표되었고 고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43년에는 국민문학의 조선 후기의 화전민들의 삶을 그린 장편소설 태백산맥을 연재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군 보도반으로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연안으로 탈출하여 팔로군의 종군기자로 활동했습니다. 해방 후에는 북한으로 귀국했고 1946년 3월 북조선예술가 총연맹의 국제문화부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종군 작가로서 조선인민군에 참가했습니다. 인민군 후퇴 때 강원도 원주 부근에서 심장병으로 낙오한 뒤 소식이 끊어졌는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사량은 주로 일본어로 글을 발표하고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 시기에는 북한군의 종군기자로 참전한 경력 때문에 한국에서 잊혀진 작가였지만 1988년에 해금되면서 한국학계에서 본격 연구되고 그의 소설집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설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은 부산발 심경행 급행열차의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는 4명의 남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광고회사원, 축산회사원, 조선신문 동경지국 기자 등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일본에서 함께 대학을 다닌 동창생입니다. 모두 동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말 휴가를 맞아 귀향하던 중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술이 얼큰해지자 신문기자 친구는 신경행 열차에 오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며 그에 대해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알지는 못하고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대로 왕백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문기자 친구가 왕백작을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도쿄의 경찰서 유치장에서였습니다. 그는 유치장에서 우스꽝스러운 기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꾀지지한 행색을 하고서 기이한 일본어 발음과 일본어의 조선어를 섞어 말하는 어법은 그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왕백작은 사상가를 자처했지만 자신이 자처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신문기자에게 자신이 바로 아나키스트라고 은밀히 고백하기도 하고 또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나키스트임을 선전했지만 그가 이해하고 있는 아나키스트란 무슨 일이 나기만 하면 턱 하고 붙들려 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수십 차례 경찰서에 붙들려 왔습니다. 아나키스트의 진위를 잘 알지 못하는 왕백작은 진짜 사상범인 신문기자에게 아나키스트가 무엇인지를 슬쩍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나키즘은 1910년대와 20년대에 유행했지만 30년대 후반엔 당시에는 더 이상 위험하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유치장에서의 짧은 만남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신문기자는 신경행 경부선 열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열차는 만주 광야로 떠나는 이민자들로 가득합니다. 신문기자는 왕백작을 이 기차에서 다시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난 왕백작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상범들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만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그는 아나키스트도 아니고 불온한 사상범도 아니면서 유치장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만남에서는 자신은 튼튼한 삶의 터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만주의 이민을 택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신경행 열차에 올라타 있습니다. 기차에서 왕백작은 웃다 울다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리더니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신문기자는 열차에서 왕백작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두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백작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기대합니다. 왕백작이 만약 살았다면, 미치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의 삶의 행로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왕백작의 삶의 선택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후 신문기자는 곳곳에서 왕백작과 비슷한 형상의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혹시 왕백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폭우에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사람이 왕백작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또 종로에서 전차를 타고 가던 중에 반공 훈련을 받고 있는 치안 담당의 경방단원 뒷모습을 보면서 왕백작이었을지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기차에 모여 얘기하고 있는 친구들도 무지하고 광신적이며 곧잘 허풍을 떠는 왕백작이 기차에서 죽지 않고 살았기를, 그래서 현실적인 인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현실이 되었더라도 왕백작은 갑작스런 급류에 휩쓸리거나 전쟁의 광기를 진짜 생활의 현장으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삶의 목표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유치장이나 만주행 열차 같은 곳을 떠돌아야 마음이 편한 왕백작에게 남겨진 길은 완전히 방향을 상실해 어딘가로 휩쓸려 가거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시체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의 배경이 된 1930년대 말 40년대 초는 중일 전쟁의 시작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가 전시체제로 돌입한 시대입니다. 아나키즘이든 민족 자결주의든 사회주의든 특정 사상의 기초의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행동은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어울리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무력한 행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자칭 아나키스트라던 왕백작이 아나키스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은 이미 시대의 표준에서 벗어났으며 세상과의 소통은 불가능하고 그의 행동은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큐 정전의 아큐와 왕백작을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식민지 시기 김사량의 작품은 대부분 일본어로 쓰였지만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는 조선어로 창작되었고 이후 일본어로 번역되어 큐백작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두 번째 창작집 고향에 수록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큐백작은 루신의 아큐를 연상시킵니다. 일본 평론가들도 큐백작과 아큐의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호평했습니다. 그렇지만 왕백작을 아큐와 같은 인물로 보아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아큐는 계몽의 대상이고 아큐를 계몽해야 하는 사람마저도 계몽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루신이 아큐 정전을 썼을 때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중 3중의 과제를 갖고 있지만 계몽이라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왕백작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계몽의 힘이 장악되지 않는 것이 목표일지 모릅니다. 그는 식민 제국이 추진하는 전시체제에 잘 부합하는 인간으로 계몽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갱생하여 광명의 시대에 걸맞는 인간으로 개조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개조되지 않은 반계몽의 인간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삶의 의지는 있지만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